이젠 어느 부잣집도 안 부럽다는 사랑이. 이사와서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다는 선순씨. 처음으로 햇빛 아래에 산다는 시아씨.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선지 몸도 거뜬하다는 인화님까지. 한 뼘씩 한 뼘씩 행복을 키워가는 것.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더 많은 분들의 웃음과 같이 합니다. 함께 웃는 내일을 위해. 이 캠페인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제공입니다.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 느끼세요? 우르사 효과. 당신의 간도 춤추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쓰는 삼성증권 성공투자 일기. 고객님의 성원으로 다시 돌아온 삼성증권의 실전투자대회. 실전투자의 절대 고수들이 겨룬다. 차원이 다른 승부 삼성증권의 실전투자대회가 5월 26일부터 10주간 펼쳐집니다. 총 상금 2억 3,942만 원. 프리미어리그 우승자에게는 현금 5천만 원, 아너스 메이저리그 우승자에게는 각각 2천만 원과 1,500만 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주간 진검 승부, 토너먼트 리그 20명 선정, 투자 클럽 리그 추가로 넓어진 수산 혜택, 3,200만 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회 참가는 1588-2323, 1588-2323으로 문의하십시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즐겨 찾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웃음이 있는 전통시장. 우리네 인생살이가 담겨져 있는 전통시장. 함께 가요 전통시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이어간 데 따른 부담감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블루칩 위주의 다우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0.9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5% 각각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달러 가치 하락과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한 때 배럴당 14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에 이어 북핵 6자회담이 이르면 30일께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FRB가 인플레이션을 방치해 신뢰를 완전히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금융폭풍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캐피털이 경고했습니다. 천안 아산시에서 올 하반기에 12,0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미분양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와 청약 대기자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험사들이 새로 허용되는 생명, 손해보험 간 교차 판매 시장과 변액, 연금보험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이 미국에 설립한 이동통신회사 힐리오를 미국 내 2위 업체인 버진모바일 USA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실시한 중앙교섭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와우메디칼 센터 2부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잇몸뼈가 부족한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 다양한 잇몸뼈 이식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들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는 노래, 저작권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ere is a little song I wrote. I wanna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하나뿐인 지구 더 소중히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여러분, 최저 수수료로 투자하세요. 적게 받고 크게 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최저라네. 온라인 수수료 최저라네. 기움이니까 당연해. 기움을 한다면 가능하지. 기움증권 0.01로.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의 정효진입니다. 우리의 치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크기와 역할이 각각 다 다른데요. 앞니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자르고, 또 송곳니의 경우에는 찢고, 어금니는 부수는 등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치아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는데요. 입안에 치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잇몸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잇몸뼈가 약해지거나 퇴축이 되면 치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뼈 이식술을 통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라임나무 치과의 김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이 나가는 동안 김민수 원장과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676-0114번,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의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와우 메디컬이라고만 치시면 쉽게 접속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부터 보시고 자세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치주 질환으로 인해 빠진 어금니 쪽에 브릿지를 걸었던 봉화선 씨는 62세인 현재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다. 먹을 때마다 틀니가 덜그럭거리고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이물질이 끼기도 해서 여간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에 브릿지를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싶은 화선 씨는 치과를 찾게 되었다. 치과에서 파노라마 검사를 받은 화선 씨는 브릿지를 뺀 자리에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당장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나선 크게 상심하고 마는데, 네,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된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어떤 치료 방법이 가능할까요? 예, 이가 이제 빠지고 나면 그 잇몸으로 씹는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잇몸으로 씹어서는 음식이 씹히지가 않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에 이를 해놓으려는 노력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가 빠진 자리에 조약돌을 집어넣고 그 조약돌을 금실로 엮어가지고 이를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조개 껍질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나무를 깎아가지고 치아처럼 만들어서 꼈다 뺐다 하면서 쓰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 틀니도 이제 하게 되고요. 이가 빠진 곳에 많이 빠지면 틀니를 하겠죠. 그리고 이가 한두 개 빠지면은 그 고전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브릿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는 임플란트라는 좋은 술식이 나오는 바람에 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자연 치아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그 인공치아술로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좋은 것은 서로 이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즐기려고 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좋은 것을 소문을 내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소문이 많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임플란트를 해보고 직접 느껴보고 아 좋더라 해서 이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치아가 빠진 다음에 틀니를 끼셨다가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틀니라는 것이 그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틀니를 이제 말씀하실 땐 끼다가 식사 시간 되면 이걸 빼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씹을 때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걸 경험하시다가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제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이런 와우 메디칼 같은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또 정보를 이제 많이 주다가 보니까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에게나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잇몸뼈가 좀 부족하면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임플란트가 심어질 곳은 뼈이기 때문에 네. 이 뼈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뼈가 없으면은 임플란트를 심지를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치과에 가시면은 그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네. CT를 찍어서 그 안에 있는 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못 심는 건 아니고요. 잇몸뼈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곳에다가 인공뼈 이식술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잇몸뼈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잇몸뼈가 줄어드는 이유는 일단 이라는 것이 잇몸에 박혀 있지만 사실 그 잇몸을 열고 보면은 잇몸 뼈 속에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네.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가 빠지고 나면 네. 이 잇몸뼈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하니까 이 흡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흡수가 일어났느냐? 이 노란색 표시된 만큼 흡수가 일어납니다. 예. 이 흡수가 일어난 거와는 별개로 아래 치아가 없다 보니까 위에 치아 어금니들이 이렇게 빨간 선이 원래 그 치아가 있어야 될 교합 평면인데 이 교합 평면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내려와 있네요. 예, 그렇죠. 또 이 CT를 보면은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평면적인 내용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네. 하지만 CT를 보면은 이 평면적인 내용을 잘랐을 때 이 두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괜찮은데 이 길이가 한 4mm 정도밖에 나오질 않죠. 보통 한 10mm 정도를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인공뼈 이식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잇몸뼈가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뒀을 때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나요? 예, 잇몸뼈가 이제 그 줄어들고 이가 빠지는 것을 방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사진을 보시면요. 네. 치아는 잇몸뼈 속에 일단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빠지고 나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두께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뼈 흡수가 이렇게 납니다. 특히 위의 앞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를 빼자마자 뼈가 흡수되는 양상이 굉장히 진행이 빨리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기저골만 남고 위에 잇몸뼈 자체는 거의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틀니도 할 수 없고 예. 임플란트 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네. 보통은 이제 치아가 있을 때는 뼈가 이렇게 다 있죠. 네. 한데 이가 빠지고 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이렇게 다 녹게 돼요. 예, 밑에 보시면 이분은 이제 틀니를 오래 쓰셨는데 틀니가 자극이 돼가지고 뼈가 더 녹았죠. 해서 이 틀니도 붙어있지 못하고 덜그럭덜그럭 하는 상태에서 뼈가 다 녹아서 이렇게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진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무치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얼굴이 이렇게 합주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입술 끝부분을 구각 부위라고 하는데 네. 이 부위에 심하신 분들은 침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헐어서 항상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무치약 상태에다가 교합평면이 다 무너져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인공치아 시술을 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안모 자체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방치를 해두면요, 얼굴 자체가 굉장히 변형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 1부,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뼈 이식술을 통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30대 중반의 남성인데, 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잇몸이 좀 많이 부실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잇몸뼈를 삽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잇몸이 좀 너무 부실한데 거기 위에 인공뼈를 삽입을 하게 되면, 좀 그게 괜찮을런지 좀 여쭤보고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잇몸이 안 좋고 또 그리고 이를 이제 빼서 아마 인공뼈 이식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인공뼈 이식술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겁도 나고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한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이를 뺀 다음에 안에 있는 염증을 다 긁어내고요. 염증이 긁어낸 자리에다가 그 당일날 인공뼈 이식술을 할 수 있으면 인공뼈 이식술을 같이 하고요. 거기다가 임플란트도 동시에 심을 수 있으면 동시에 심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인공뼈 이식술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인공뼈가 이게 다 아물고 나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치과에 도입된 지가 이제는 대중화된 지도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술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잘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잇몸뼈 이식술과 임플란트 함께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병원에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진료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틀니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틀니가 잘 안 맞아가지고 치과에 갔었어요. 네. 근데 잇몸뼈가 많이 녹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저기 아랫니, 앞니 6개 남았고요. 네. 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이제 오래 쓰셔가지고 그 틀니로 인해서 잇몸에 자극이 돼서 그 잇몸을 통해서 밑에 있는 뼈가 녹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지금 상태에서 환자분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질 못하지만 잇몸뼈 자체가 녹았다고 하더라도 많이 녹지 않았으면 거기에 인공뼈 이식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 뒷부분에 잇몸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 인공뼈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오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인공뼈 이식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또 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아랫니 앞에 이가 6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6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6개의 치아가 다른 나머지 치아가 받아야 될 하중을 받다가 보니까 그 남아있는 치아 자체도 오래 쓰기가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는 틀니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인공뼈 이식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다시 하든지 하는 두 가지 중에 방법을 택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남아있는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서 잇몸뼈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 내용에서 잇몸뼈 이식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니까 방송을 참고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상세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요, 옛날부터 잇몸도 안 좋았고, 이빨이 몇 개 빠져서 8년 전에는 틀니를 했어요. 네. 그 어금니 쪽만 그때는 괜찮았는데 요새 들어 틀니 걸었던 송곳니가 흔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임플란트를 심어볼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송곳니를
빼야 하는지, 빠진 개수만큼 다 심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네, 좀 어떻습니까? 알려주세요. 예, 그 지금 어금니가 몇 개가 빠지셨죠? 8개요. 아, 8개가 빠지셨어요? 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틀니를 이제 8년 전부터 쓰셨는데, 8년 정도 쓰시다 보니까, 틀니에 가해지는 그 힘 자체가 송곳니로 가해져서 이 송곳니가 흔들흔들하게 되신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치과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CT 다 찍어봐서요. 만약에 송곳니를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망가졌으면은 치료를 해서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해서 살립니다. 하지만 살릴 수 없는 범위까지 파괴가 됐으면 그거는 이제 치아 자체도 마찬가지고 치아를 잡고 있는 뼈의 파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파괴가 됐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송곳니를 빼야 되고요. 송곳니를 만약에 뺐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공뼈 이식까지도 아마 같이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금니에는 뼈가 이제 얼마나 녹았는지가 관건인데요. 뼈가 심하게 녹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뼈가 이제 많이 녹아있다고 그러면은 인공뼈 이식을 거기도 동시에 하시고 내지는 인공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뼈가 얼마나 녹았는지 남아있는 뼈 양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공뼈 이식만 먼저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개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치아 중에서 어금니 맨 뒤에 2개 어금니 있죠. 그 2개 양쪽 어금니가 받는 힘이 전체 씹는 힘의 한 60% 정도를 사실은 그 어금니들이 감당을 합니다. 한데 그 어금니가 없다고 하면 그 60%를 나머지 치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치아들은 기능이 어금니의 기능을 원래 하게끔 만들어진 치아들이 아닙니다. 뭐 앞니는 찢고 뭐 앞에 끊고 이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해야 될 치아들이 어금니에 이렇게 치아를 이제 어금니는 이렇게 씹고 갈죠. 이 가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앞니까지 빨리 망가집니다. 해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치아 개수만큼 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만약에 어머님께서 그 치아 개수만큼 씹는다는 거는 그냥 자기 치아처럼 임플란트를 가지고 자기 치아처럼 회복한다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뭐 한두 개씩 심어서 거기다가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겠다고 하면 양쪽에 한 2개씩 심어서 임플란트를 틀니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요. 가까이에 있는 그 임플란트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화상이라서 육아두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진료를 하시면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 살펴볼 텐데요. 환자의 잇몸뼈 상태를 진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정밀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환자의 구강내를 이제 눈으로 시진을 합니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또 엑스레이와 CT를 찍습니다. CT를 예. 찍어서 지금 CT를 CT 찍게 되면 촬영한 그렇죠. 부분인가요? 예. CT를 찍으면 저렇게 단면도가 나옵니다. 네. 해서 남아있는 뼈의 두께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를 잇몸을 열지 않고도 그 전에 이미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저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게 돼서 치과 의사에게 정보가 많으면 보다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저기도 보시면 저렇게 네모난 곳에 이제 이를 심어야겠다. 그러면 이가 빠진 곳에 뼈 이식을 얼마나 해야겠구나. 여기는 남아있는 뼈가 5.7mm 밖에 안 되고 두께는 충분하구나 하는 것을 미리 잇몸을 열기 전에 알 수가 있죠. 예, 또 3차원 CT를 찍으면 저렇게 입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잇몸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잇몸을 열기 전에 이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기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 최신 기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잇몸뼈가 부족한 환자분들 역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받을 수 있죠. 예.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해주신 뼈 이식술을 하시면 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뼈 이식술 어떤 치료 방법이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뼈 이식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뼈 이식술을 하게 되면 사진을 보시면요. 예. 치아를 이제 빼고 나면은 잇몸뼈가 녹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지금 상악의 위턱의 이제 앞니 부분입니다. 이가 빠지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식도지만 네. 이 빠진 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좀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열고 보면 이 잇몸이 뼈가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은 그 뒤에 이렇게 그 임플란트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출된 부위를 인공 뼈가루를 가지고 네. 이렇게 이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조 피부를 덮은 다음에 잇몸을 덮어서 이제 꼬매주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건 지금 임플란트와 인공뼈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만약에 초기 고정이 좋다면은 이 상태에서 임시 치아까지도 당일날 할 수 있고요. 네. 이 상태로 이제 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완전한 치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고정이 아주 좋다면은 네. 5개월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한 달 내지 3달 정도 안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은 전체 환자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어떤 네네. 뼈 이식술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뼈 이식술의 종류와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뼈 이식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뼈 이식을 할 때는 일단 자가골 이식이 있겠고요. 네. 자가골 이식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이제 떼는 자기골이죠. 그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한데 자가골 이식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이제 잇몸을 째서 열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붓게 되겠죠. 네.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식하는 그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잇몸 폭이 이제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잇몸 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많이 녹았죠. 네네. 뼈가 녹다 보니까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이곳이 이렇게 비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인공뼈를 집어넣고 인조 피부를 덮어서 인공뼈가 흘러내리지 않게 합니다. 네. 그리고 잇몸을 닫아서 꼬매고요. 이런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잇몸뼈 안에 잇몸 안에다가 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아물고 나면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아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인공 치아의 위에 그 우리가 치아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넣게 되겠죠. 네. 또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잇몸뼈의 높이가 낮아진 경우입니다. 아까는 폭이 좁았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잇몸뼈 높이가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여기다 뼈를 넣어야 되는데 이 뼈는 저 턱에서 이제 떼온다든가 아니면 갈비뼈나 아니면 다리에 있는 뼈에서 떼오게 됩니다. 이렇게 떼와서 이 뼈를 집어넣고 나사를 고정을 해서 안에 인공뼈를 같이 집어넣고요. 또 인조 피부도 덮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꼬맵니다. 이 상태로 이제 6개월 이상 기다리면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자기골이 되겠죠. 네. 그 뒤에 나사를 빼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꼬매고 다 아물면 그때 또 마찬가지로 네. 인공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는 좀 네. 하기 어렵겠네요,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이제 낮아진 경우에는 네.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요. 네. 잇몸뼈 이식을 인공뼈 이식을 해놓은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뼈 이식과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 하나가 또 치주 질환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치주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 어떤 예. 상태의 치아를 볼 수 있나요? 예, 치주 질환을 이제 오래 앓고 계시면은 잇몸뼈 자체가 이제 녹아 내려갑니다. 녹아 내려가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가 있으면은 이제 이를 뼈가 이제 완전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뼈가 잡고 있지를 못하니까 흔들흔들하게 되죠. 네. 이 사진을 보시면 겉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아들은 대부분 다 흔들거리고 네. 뼈가 다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뼈가 다 녹았고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흔들흔들 하죠. 예.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네네. 참고하시라고 준비해봤거든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이제 치주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 치주질환을 치료를 합니다. 이때 이 치아를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어쨌든 치료를 해서 살립니다. 하지만 치료해서 예후가 좋지 않고 빼야 되는 치아들은 일단 빼야겠죠. 해서 그걸 결정을 해서 위에 원래 내원하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내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인공치아 이식술과 치주질환 치료를 해서 네. 이렇게 바뀐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흔들립니다. 아까 엑스레이 보셨지만 네. 잡고 있는 치아가 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빼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시술을 했고요. 네. 위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5개의 치아들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였기 때문에 살리고 나머지 치아들은 빼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보철을 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치주질환 때문에 그 먹는 것이 힘들었던 환자들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면은 씹는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준비해봤거든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치주질환 환자분입니다. 이분 네. 보시면 뭘 하나 물고 있으시죠? 네네. 이게 잡니다.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코와 모양이 입술과 평행하게 주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치료 후고요. 예. 치료 전 사진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삐뚤어진. 예, 굉장히 모습을 삐뚤어져 볼수 있죠. 있어요. 예. 치주질환을 방치했을 경우에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치아 자체가 다 교합평면도 무너지고 얼굴도 이렇게 삐뚤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치주질환 때문에 위에 치아, 아래 치아들이 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네. 한데도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치과에 오면은 소리 나죠. 네. 뭐 뾰족한 걸로 막 이렇게 찌르죠. 그렇죠. 막 이런 공포감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에 오시는 것들을 이제 좀 꺼려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심리적으로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이죠. 네. 그러나 용기를 내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 깍두기를 자기가 그 한 5년 만에 처음 씹어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임플란트 치료를 한 이후에도 치주 질환이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술 네. 후에 관리를 네. 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본인의 치아가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 치아는 썩는 질환이 있죠. 충치라고 하죠. 네. 또 치주 질환, 풍치라고 하죠. 치주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연 치아는 깨지는 것도 생깁니다. 네. 임플란트는 썩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치관부, 그러니까 우리가 즉 치아라고 말하는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깨질 수도 있고요. 깨지게 되면 그 부분만 수리를 하게 됩니다. 또 뿌리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하는 부분이 뼛속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뼈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시고요. 그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시술 받으신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치과의 선생님한테 검진을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수치를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셨을 경우에 초기에는 술, 담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방송 와우 메디칼 센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임플란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뼈 이식을 할 때 사용되는 인공뼈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자가골이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가골 이식을 하게 되면 자가골 이식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의 몸에서 떼야 되니까 그 몸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약간 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붓고 피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동종골이 있습니다. 동종골은 다른 사람의 이제 시신에서 기증을 받아서 그걸 이제 가공 처리를 해서, 우리 몸에 이식할 수 있도록 처리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종골이 있습니다. 이종골은 소뼈나 말뼈 같은 다른 동물의 뼈를 처리를 해서 이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푸집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합성골이 있는데요. 이 합성골은 칼슘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골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공률은 자가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골들이 이제 성공률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공률 자체가 한 2%, 3% 정도, 요 정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뼈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뼈 이식을 한 이후에 뼈가 잘 붙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예.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 이제 제일 염려하는 것이 선생님 이거 부작용 생기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제일 염려를 하세요. 한데 이 임플란트의 성공률이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보통 이제 95%, 97%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95명이나 97명은 괜찮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 3명에서 5명이 문제인데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일단 그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잘 심을 줄 아는 치과 의사가 심어야지 이게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임플란트를 잘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재료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재료가 지금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임플란트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네. 예. 그건 아주 굉장히 정말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의 요인입니다. 의사와 치과 의사와 환자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협력을 해야지만이 임플란트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한데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환자들이 보면 100명의 환자가 왔다고 했을 때 그 100명의 환자들이 그 치과 의사가 주는 주의사항을 100% 다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뭐 술, 담배를 한다든가 내지는 굉장히 피곤한다고 하면은 이 인공뼈라는 것은 사실 재료입니다. 근데 재료를 거기다 집어넣어놨는데 그러면 좋은 피가 많이 가서 그거를 제대로 굳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뼈 이식술 치료 사례를 참고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시면요. 이가 이제 빠지고 나면은 이가 빠진 이 공간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임플란트를 심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 공간이 임플란트의 지름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초기에 이렇게 꽉 껴져야 되는데 못을 나무에 박으면 이렇게 빡빡하게 박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인공뼈가루를 집어넣고 인조 피부를 덮어서 잇몸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꼬매게 되겠죠. 이렇게 꼬매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몸의 치유 능력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뼈가 생기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잇몸뼈가 부족한 환자를 위한 뼈 이식술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 02-6676-0114번입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네. 현재 그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는데, 네. 이가 아래쪽으로, 2개씩, 한쪽에는, 현재 너무 썩어가지고, 보초를 했다가 빼고, 네. 이쪽은 지금 보초를 했는데, 그쪽도 너무 썩어가지고 빼야 된다고 이렇게 치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인슐린 펌프를 차도 그 당뇨 조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상처가 나면은 그 좀 붓고 좀 오래 가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하면은 네. 완치가 되어도 좀
괜찮을까. 예. 상처가 잘 안 낫고 그러기 때문에 예. 네. 염려가 되거든요. 네. 예. 지금 성인병으로 고민이 예, 되셔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수치가, 식후에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지금 한 200 이쪽 저쪽으로 되거든요. 예? 얼마라고요? 200. 200 정도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치아가 지금 빠져 있는데도, 그, 당뇨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셔서 치과를 못 오시는데요. 당뇨 수치는 200 이하로 유지하실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0 이하라는 것이 평상시에 식전이나 식후나 다 해서 200 이하로 유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만약에 200 이하로 유지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양쪽에 2개씩 빠지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뭐 또 지금 치아 썩은 게 있다고 하는데 썩은 거는 이제 보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에 2개 빠지신 거는 200 이하로 유지만 하실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치료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가까운 그 치과에 임플란트 잘하신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성인병에도 조절만 잘 되신다면 임플란트 치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진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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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많으십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집사람인데요. 예. 네네. 저기 어금니가 2개가 상했는데요. 네. 하나 끄트머리는 흔들리고 또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는 사가지고 떼어올 정도로 사갔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거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그러는데 네. 이제 집사람은 그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뽑았으면 해갖고 사람에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뼈가 부족해갖고 사람에 네. 뼈도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당이 보통 150에서 250까지 가는데 아마 조절은 되나 봐요. 네. 당약을 안 먹을 때도 있고 예. 네네. 조절은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전화하신 분은 참 아내 사랑이, 네. 예, 아주 대단하신 선생님 같습니다. 예.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가 이제 하나는 빼셔야 되고, 하나는 썩어서 이제 또 빼셔야 되고, 그래서 2개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니까, 환자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사가 이를 빼자고 하면요, 일단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도 이제 드셔가시죠.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제 이를 빼게 되면 그 정신적으로 일단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빠지고 나면 내가 이제 이를 또 빼야 되나. 웬만하면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은데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자고 하는 얘기는 그거를 놔둬서 실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치아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 대부분 뼈는 녹아있고 그 안에 염증 자체하고 인대가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걸 놔두면 점점점 더 뼈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빼셔야 됩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아마 환자분께서 이해가 좀 이해를 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를 빼시고, 살릴 수 있으면 분명히 살려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빼시고, 그 안에 염증 다 긁어내고, 인공뼈 이식을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당뇨는 200 이하로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시면 시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셨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시니까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예. 네. 예, 지금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 그러면,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앞에 이빨만 있고 양쪽 다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이 어금니가 이제 없는데 제가 노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을 할 때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상당한 힘든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를 제가 찾아갔더니 그 양쪽으로 이렇게 심는데 한 700, 600이 나오는데 2200까지 그걸 견적이 지금 현재 나왔어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 감이 무서워가지고 네네.
가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지금 65살이기 때문에. 예. 이거 더 넘어와서는 하면은 얼마나 더 안 되는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예, 불편하시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좀 필요할 예,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저 일을 하는 것이 좀 힘든 일을 하십니까? 네. 아,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금니 부분이 이제 다 없으시고요. 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으시면은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 설리를 좀 했는데요. 네. 설리가 낫지가 않아갖고. 네네. 힘을 아파서 지금 예, 하지 못하고. 아프죠. 예. 틀니를 하신 분들의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틀니가 잇몸을 자꾸 누르니까, 그게 이제 눌려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럼 식사하실 때마다 불편하고, 어떨 때는 거기가 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십니다. 만약에 잇몸이 두껍게 아주 두꺼운 잇몸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걸 많이 호소하세요. 그럼 식사하실 때 굉장히 힘들죠. 식사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알갱이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덩어리가 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신적으로 또 문제가 오실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인공뼈를 이제 심어야 될 수도 있고 안 심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뼈가 녹아 내려갔는지는 엑스레이와 이제 CT를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수술을 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피곤한 것을 좀 피하셔야 돼요. 일을 하시는 건 좋지만 피곤한 건 피해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혈액이 가서 그 뼈가 제대로 이제 성숙이 되게 되겠죠. 가까운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요. 아마 치료 받으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임플란트 시술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짧아지고 또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가지고 한번 치과 선생님 찾아가 보십시오. 예, 지금 상담해 주셨는데요.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고 해서 치료를 미루셨던 것 같은데 불편하시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진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앞서서 뼈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뼈 이식술로 이식한 뼈가 자기 뼈처럼 붙을 때까지는 네네. 시일이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예, 조금 전에 아까 그 환자분께서 연세가 이제 65세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연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65세면은 얼마든지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연세입니다. 그리고 뼈가 이제 붙는 데는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자가골처럼 변합니다. 물론 이 뼈 자체가 완전한 자가골이 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임플란트를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강도의 뼈로 성숙을 하기 때문에 5, 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뼈 이식술과 또 임플란트 치료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뼈 이식술, 지금, 뼈 이식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예. 임플란트를 심을 때, 예. 저렇게 이제, 잇몸을 열고, 예, 잇몸을 열고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예. 저거는. 그리고, 현재 잇몸을 이렇게 열게 되겠죠. 예. 잇몸을 열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뼈가 이제, 염증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거는 이제 염증을 긁어내는 시술이고요. 네. 예. 저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심어놓은 임플란트 주위에는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뼈 이식을 합니다. 지금 심고 있는 부분은 임플란트가 완전히 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저 부분에다가는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은 임플란트를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저렇게 인공뼈를 넣어서 심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 인공뼈를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해서 우리 위턱에 보면은 광대뼈 있죠? 네네.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에 이제 길이가 모자랄 때 저렇게 구멍을 통해서 인공뼈를 집어넣고 그리고 인공뼈 이식을 통해서 상악동 이식술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저렇게 임플란트까지 심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악동 자체가 길이가 아주 짧을 경우에는 뼈 이식술만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면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고 또 초기 고정이 잘 나오면 저렇게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도 네. 하게 됩니다. 해서 당일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뼈 이식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뼈 이식술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기 뼈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가골도 마찬가지예요. 뼈 이식술을 하고 나서 이게 자가골도 들어가서 완전히 굳으려면은 그만큼 좋은 피가 가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거기에 골을 형성하는 인자들이 나와서 골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초기에 술을 하신다거나 담배를 하신다거나 네. 굉장히 피곤하신다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잘 그 주위를 청결하게 잘 닦으셔야 되고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또 약을 치과 의사가 처방한 대로 충분히 다 드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뭐 하루 정도 드시고 나서 뭐 안 아픈데 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예. 그래도 그거는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뼈 이식술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 환자의 사례 참고하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 사진은 아까 이제 뼈 이식술을 한 그 환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뼈 이식술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뼈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다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잇몸을 열지 않고 구멍 하나만 뚫어서 최소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거의 피가 안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완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소 절개를 한다는 거는 만약 잇몸이 충분하고 잇몸 뼈도 충분하다. 그러면 굳이 잇몸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잇몸을 짠다는 거는요. 째면 피 나고 피 나면 붓고 부면 아픕니다. 네. 근데 덜 째면 피들 나고 덜 붓고 덜 아프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절개술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는 훨씬 유리한 방법이겠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싶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뼈 네. 이식술을 필요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뼈 이식술이 이제 필요한 환자들은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를 빼고 나서 치주질환 때문에 이를 뺐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 뺀 자리가 뼈가 없겠죠. 그런 환자들은 이제 뼈 이식술을 해야 됩니다. 또 이를 빼고 나서 오래 방치를 해서 잇몸뼈가 이제 녹아내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제 뼈 이식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다양한 뼈 이식술을 통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치아의 상실이 많아지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는 관리 방법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관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를 잃는다는 거는 이미 문제가 일어난 다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식사하신 다음에 3분 안에 3분 동안 이를 잘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잃어버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333 치아 관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잃기 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을 하시면 굳이 치과에 오셔서 고통을 안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닦는 시간에 투자하는 노력이 훨씬 더 치과에 가서 여러 가지 시간을 또 내거나 또 그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이를 잘 닦으십시오. 네. 네. 예,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인나무치과 김인수 원장과 함께 다양한 뼈 이식술을 통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참 많으셨죠? 그런데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께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할 수 있으며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2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고맙네. 당신의 인생엔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 외국인이 샀으면 이런 하향 레포트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좀 이거 위헌 발언인가요? 자화자찬 방송 또. 요 애널리스트 약간 조울증이 있나요?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광업병 이런 거 눈에 멀어져. 백신 9,900원. 맞대요. 너무 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3월 28일. 그거 앉아 계시죠. 요분이 자신한테는 관대하더라고요. 제가 또 60, 70년대 형 꽃미남 얼굴 아니에요. 매니저 전기충격기 갖고 저 재워야 되겠어. 요분 자랑하시려고 쓴 거 같아요.